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첫 수능인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수학 영역을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확률 통계 교과별로 1, 2, 3강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료는 이와 같이 평가원 또는 저의 밴드에 와서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제1강에 함께 다룰 것은 대수라고 하는 것. 구교육과정으로는 수학 1입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수열 3개의 단원이고 이 예시문항에서는 각각 네문항, 세문항, 네문항씩 출제되었고요. 주어진 점수의 배점은 수열 부분에 문항수도 많고 배점도 제일 높고 전체 11문항 37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는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요. 그중에 좀 어려운 문제는 함께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수 첫 단원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단원에 지수 로그에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요즘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죠. 지수 법칙에 따라 바로 계산해 주면 되고 여기서 제가 풀이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답은 아마 지수 법칙에 따라 계산하면 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항으로 로그에 대한 것. 이 로고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예, 아주 기초적인 2점, 아주 약한 3점짜리 문항입니다. 로고가 정의되려면 이 밑은 1이 아닌 양수라 해야 되고 이 진수는 0보다 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A 값을 구해보면 2, 3, 4, 5 자세한 풀이는 제가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십시오. 자, 이와 같이 하면 14라는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단원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단원에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지수 함수 그래프의 성질과 로그 함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에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 K 값은 2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fx라는 함수가 밑이 2가 되는 지수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루트 2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그때 이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이 3 루트 2이다. 그러면 k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주 쉽죠, 그죠? 예, 밑이 2가 되는 지수 함수니까 증가 함수이고 평행 이동시켜도 증가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값이니까 바로 k1대 함수 값이겠네요. k1대 함수의 값이니까 2의 2 k승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값이 최소값을 3 루트 2입니다. 이항시켜서 보면은 k 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바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걸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들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4점짜리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예요. 자, 이렇게 2028학년도 예시문항이지만은 2026학년도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4점짜리 문제는 함께 공부를 하십시오.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의 6분의 1의 우와, 복잡하게 돼 있네. 자, 이건 뭔가 하면 3의 6분의 1 x승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x가 0보다 클 때는 6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그런데요, 이 6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난 역시 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로그 3의 6분의 1승을 밑으로 하는 x. 예. 이 지수 함수와 이 로그 함수의 밑이 3의 6분의 1승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나는 y축으로만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x 0보다 클 때는 이런 로그 함수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런 지수 함수를 평행 이동시켰는데 밑이 서로 같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은 같습니다. 자,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행 이동시킨 a, b가 뭐냐? 그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조건을 봤더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 x, 직선 y 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난다. 그 다음 함수 y fx의 그래프와
직선 y=x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집합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죠. 자, x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제로는 나하고 만나는 것이고요. y=x하고. 제로일 때 제로 원점 지나갔다는 거네.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가 저 지수 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0보다 작은 쪽일 것이고, 그 다음은 로그 함수와 만나는 0보다 큰 것이 두 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BC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자,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밑이 같다면 모양이 같고 y=x에 관해 대칭식인 역함수 관계인데 평행 이동식에서 위치만 살짝 달라졌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 있다면요, 정의역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요, 점근선입니다. 우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y=x라는 그래프와 만난 점 두 점에서 이 지수 함수 그래프가 만났는데 제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점근선을 먼저 표시해 볼게요. 점근선 y = -a이고 이 값 역시 -a가 되겠죠. 따라서 0보다 작을 때 지수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제로일 때 만나야 되고 또 다른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여기 a 때문에요, a라고 표시하고 a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교점 중에 x좌표가 a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야만 될 거예요. 그래서 a에 이렇게 만날 것이고요. 그러면 쌤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이 a의 값은 0보다 큰 양수값임을 확인하였고요. BC는 이와 같은데 생긴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이 값하고 이 교점하고 내가 이렇게 2배 되도록 해야 되는 내가 B 값이고 0보다 큽니다. 내가 C 값인데 저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2P. 자, 옳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은 주어진 함수식을 만족하는 점의 집합입니다. 그럼 점 대입하면 돼요. 원점을 이 식에 가져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을 가져다 대입했을 때 제로가 되어야 돼요. 뭐가? x에 제로를 넣었을 때. 그러면 3의 6, 다시요. 3의 6분의 a 플러스 b승 그리고 마이너스 a의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a라는 뜻이겠죠. b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점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로그 함수에 a를 대입했을 때 a가 되어야 된다. a가 되어야 된다. 어디다가? 로그 3의 6분의 1승으로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왜? 밑이 같게 되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 a를 대입했더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식을 가만 살펴보면요, 똑같이 나는 3의 6분의 1의 a 플러스 b승의 값이요, 그냥 a가 되면 됩니다. 진짜? 잠깐만요. 나 a가 되었고, 나 이 값이 a가 되어야 되는데, 3에 넘겨보세요. 똑같은 것이라는 걸 보면 a 플러스 b, 3의 6분의 a 플러스 a. 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관계식 ab, 지금 ab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대입하면 함수값 b가 나와야 되면 나 b가 돼야 된다. 로그식에다가 로그 3의 6분의 1승에 b를 대입했더니 b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b만큼 평행 이동해버렸기 때문에 -b,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c를 대입했을 때 -2b를 대입했을 때 -2b, c가 나와야 된다. 어디? 지수함수. 3의 6분의 1승에 뭐 대입했어요? C, -2b. 그러면 나는요, a -b승의 값이요. -a.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 이것도 이용해서 a와 b를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쌤 여기 b만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 식을 다듬어 정리하면요, 내가 이 b가 돼야 되고 넘겨서 계산하면, 계산 과정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의 b승 이퀄 b의 3승이라고 하는 식을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밑이 3에 되는 지수함수 그래프와 x의 세제곱 그래프입니다.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넣어보면 돼요. 예, 따라서 B는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B 값이 구해졌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여기다가 B에 3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B에 3을 대입해서 A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대입해서 계산하였더니 이 식은 3의 6분의 1 A 플러스 3승 이퀄 A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대입했더니 3의 6분의 1승에 A 마이너스 세제곱 이 값이요. 넘겨서 계산하면은 A 마이너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좀 낯선가요? 예, 지수 로고잖아요. 지수 법칙은 곱셈과 나눗셈을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눠줘 버리면 돼요. 나눠서 식을 새로 나타냈더니 자, 옆에 판서 잘 잡히나 보세요. 자, 이와 같이 했더니 얻어지는 식 나눠줬더니요. 이 3의 루트 3, 3이 나왔고 나 A에다가 A-6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옳지 됐죠. 자, 이제 넘겨주고 계산하면 A 값이 얼마? 9가 나온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됐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9, 9, 81에다가 3, 3은 9라고 해서 90이라고 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네. 지수 함수와 로고 함수, 그래프가 단원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4점짜리는 교육 과정이 바뀌더라도 그 단원이 있다면 이렇게 그래프입니다.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상의 점에 좌표 그냥 대입하면 돼요. 점에 좌표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적절히 풀어내면 되는데 이와 같이 지수 로고에 대한 계산 문제는 지수 법칙 이용해서 나눠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항에 해당되겠죠. 자, 지수 함수, 로고 함수 단원에서 앞에 문제들은 다 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 지수 함수와 로고 함수에 대해서만 잘 익혀놓으면 2028학년도 수능에서 별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단원에 해당되는 삼각함수 단원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약 한 3점짜리로 주어지는 것이 부채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삼각함수의 정의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죠. 반지름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 파이 135도죠. 이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부채꼴 그려보면은 이와 같은 식의 부채꼴이다. 중심각의 크기는 4분의 3 파이고 반지름 길이가 88이다. 넓이 S 기본 공식 그냥 대입하면 되죠. 잊어버렸으면 원넓이를 적당히 하면 되고 2분의 R제곱 세타입니다. 가져다 계산해보면 24파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시 문항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개념 학습해야 되는지를 이 예시 문항을 통해서 익혀놓으면 됩니다.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인 문제들로 먼저 쫙 다 출제되고 단원당 하나 정도만 살짝 어려운 것이 출제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문제 배점이 높아집니다. 16번 문제입니다. 4점 형식이죠. 요즘 문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자연수 AB라고 했어요.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닫힌 구간 제로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sin AX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자연수였죠. 그러면 제로와 2파이 사이에서 A가 1이면 한 번 나타나고 2면 두 번 나타나고 A번 사인 함수 그래프가 A번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2라고 해서 2배 폭을 잡아 늘렸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자연수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절대값 기호를 붙였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1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10개다. 개수가 10이다. 그렇게 되는 자연수 AB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모든 순서상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제 수능 상상에서도 뭐라고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붙은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려놓으라. 그럼 y=1과 만나는 점이니까 내가 y=1과 또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는 점을 10개 나오도 되는 점이 10개 나오도록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 함수 그래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필요로 한 것은요.
y 이퀄 b만큼 위로 평행에 이동해서 나를 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a 값에 따라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한번 a가 1이면 제로와 2파이에서 한 번 나오고 a가 2이면 두 번 나오게 돼 있고 a가 3이면 세 번 나오고요. a가 4이면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네 번. a가 5이면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b-2이고 최대값은 b 플러스 2입니다. 자, 자연수 a, b라고 했고 y 이퀄 1과 y 이퀄 마이너스 1과 만난 점의 개수가 10개 되도록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확인하면 돼요. 자, 이와 주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b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b가 1이라고 하면 1일 때 만나는 점은 이런 점들이고요. 그리고 b가 1이고 마이너스 1이 요거예요. 그게 몇 개가 나왔다고요? 10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오케이. 내가 2파이가 되면 되네.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기 때문에 a는 3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와 같을 때는 a 플러스 b의 값이 4가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제일 작은 b 값을 넣었기 때문에 최소 값이 이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 또 모릅니다. 또 해봅시다. 자, 이제 b 값이 2라고 해봅시다. b를 2라고 하면 나는 제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되는 건 없고 1 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1 되는 이와 같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로와 2파이 사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기 때문에 a 값은 5. 5번 이렇게 찾는 거. 여러분은 그냥 지나친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주기가 뭐 a분의 2파이 이것만 알고 있잖아. 저 a의 역할이 주어진 구간 안에 몇 번 반복되는가 이것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와 같을 때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면 7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또, 이제 b의 값이 3이라고 해봅시다. 자연수는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b가 3이면 이 값이 얼마나? 1 되니까, y 이퀄 1, y 이퀄 마이너스 1하고는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로 2파이 사이에서 10번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10이 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을 때는 a 플러스 b의 값이 13. 오케이, 확인되었죠. 따라서 최소 값은 4이고요. 최대 값은 13임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 합은 얼마? 17임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최근 수능에서도 4점짜리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원당 핵심적인 것을 하나씩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삼각함수단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은 기본적인 함수의 a 배를 하고 그리고 폭을 늘리고 평행 이동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와 적당한 다른 직선이 만난 교점의 개수로 a와 b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그다지 크게 어렵진 않죠. 삼각함수 그래프의 축소, 확대, 평행, 이동 이것만 잘 익히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삼각함수 단원에서 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삼각함수의 활용으로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수능에 4점짜리로 출제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중학교 3학년에서 원과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죠. 원주각 중심과 원과 현, 할선의 비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코사인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A가 몇 도입니까? 120도 3분의 2파입니다. 그리고 사인 B 대 사인 C가 5 돼서 이건 뭐예요? 사인 법칙이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B와 사인 C의 값이 5 대 3이었기 때문에 이놈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요. 3 대 5, 5 대 3이에요. 그럼 이 반지름 길이를 3t라고 합시다. 3t라고 합시다. 나는 중심을. 그럼 나는 2t입니다. 이 삼각형 ABC의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B점을 지나는 원이 두 선분과 만난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하였다. 자, 이때 또 주어진 것이 P, B, 원에서 현입니다. 이 현의 길이 구하는 거 어떡하죠?
사인 법칙이에요. 이 길이가 3 루트 3입니다. 그러면은 PQ 길이가 어떻게, 이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제가 이름을 표시했죠. 여러분은 그냥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는 뭐 구교육과정으로 선행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 교육학을 전공했고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미세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단원명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일부 교과에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주로 물어보겠다는 거네요. 자, 그럼 보세요. 예, 쌤 얘가 3 루트 3이고요. 그러면은 원주각은 뭐요? 60도입니다. 중심각이 이와 같아요. 그러면은 3t라고 하는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됐네. 내가 3이 나옵니다. 내가 3이 나옵니다. 내가 2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렇게 연장시켜버리면은 원주각이 나오는데, 당연히 직각이 60도입니다. 그러면 나도 3이고, 나도 3이고,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나를 T라고 해봅시다. 자, 왜 쌤이 이렇게 했을까? 자, 봤더니 중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 이 현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았는데 중심각의 크기나 원주각의 크기를 알면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은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은 분명히 닮은 꼴이죠. 예, 확인되었습니다. 이 닮은 게 중학교 내용이잖아. 그래, 쌤 나 2라는 거 알았으니까는 2분의 x라고는 닮은 BC 길이 구해야 돼요. BC 길이에 대해서 이 길이 3. 예, 이제 BC 길이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x 값이 구해지네요. 그럼 BC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예, 이 길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3, 3, 2 해서 8입니다. 이 길이 얼마에 3이라고 나왔어요. 이 가격이 60. 오케이. 나는 코사인 법칙이에요. 제목이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C 길이의 제곱을 보면요. 8에, 그걸로 해도 되고 요각으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밖에 걸로 해볼까요? 8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입니다. 계산해주면 49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BC의 길이는 7이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끝났죠. 내가 7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PQ의 길이는요 7분의 6입니다. 어떠합니까? 예시문항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쉽게 출제한 거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교육과정이 크게 바뀌었을 때 예시문항, 그 예시문항과 비슷하게 수능 문제 출제됩니다. 단원별 배점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것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를 활용하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삼각함수 단원의 최고 난도 문제로 이렇게 출제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 교과의 마지막 단원인 수열 보겠습니다. 이 대수 교과에서는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수열이라고 하는 이 단원,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차분히 살펴볼까요? 4번 문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입니다. 네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벌써 나왔네. 여기서 뭘 알았어요? 공비 R의 값이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첫 번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이 12. 첫 번째 항 A라고 그러고 두 번째 항은 2A가 되래. 내가 10. 따라서 첫 번째 항 A가 얼마인지 확인되죠? 예, 4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 장이 4이고 공비가 2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의 n-1승 그러면 다섯 번째 장이 얼마인지 바로 나왔죠. 자, 이것도 요즘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기본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비의 뜻을 아는가? 그럼 공비를 찾아냈다면 또 다른 조건으로부터 첫 장이나 원하는 항을 하나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3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24번에서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성질이에요. 수열 AN에 대하여 K 이퀄 1에서부터 10까지 이것의 합이 10이다. 즉 뭔가 하면은 10개의 처음 홀수 번째 항의 합이 12라는 거. 그 다음 10개의 짝수 번째 항의 합이 20이다. 그렇다면 이 20개의 항의 수열의 합이 얼마? 끝났네. K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2. K가 짝수이면은
더해졌기 때문에 25K8입니다. 이렇게 기초 기본만 잘 익히면은 다가오는 2028년도 수능에서 별 문제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점점 이제 문제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이 14번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수능에서 반드시 4점짜리로 꼭 출제되는 기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 유튜브에 여러 강의를 본 친구들이라면은 체계적으로 나열만 하면 되죠. 예, 봅시다.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있다. 네 번째 항은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네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뭐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2K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그냥 A1이라고 놓는다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항에다가 2K 빼면 돼요. 세 번째 항은 또다시 2K를 빼면 되고 그러면 네 번째 항이 2라고 했는데 그놈이 바로 뭔가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6K를 가져다 빼주면 돼요. 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K에 관한 식으로 표시되기를 6K 플러스 2입니다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그런데 일곱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이 같다. 그럼 모든 K에 대해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절대값 합의 최대값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건 차례대로 K 곱해주고 2 더하고 K 곱하고 2 더하고 K 곱하고 2 더했어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이와 같이 2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라면 K 곱하고 2를 더해서 2K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다시 여기다 K 곱하고 2를 더했으니까 2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5. 기본적으로 쉬우네. 그래,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2K의 세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오케이, 이제 다 됐죠. 자, 바로 일곱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이 같다고 했으니까 K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K의 근은 많으면 3개, 그 각각 3개에 대해서 A1, A2 절대값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 코드를 놓고 K에 관한 3차 방정식을 만들어 정리하면요. 만들어지는 3차 방정식 K세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이퀄 0. 따라서 인수를 했더니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5 다시요. K 플러스 1 마이너스 2와 같이 나옵니다. K 값이 0일 때와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A1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6K 플러스 2요. A2는 어떻게 되죠? 공차가 마이너스 2K 나왔기 때문에 나는 4K 플러스 2요. 따라서 6K 플러스 2의 절대값과 그리고 4K 플러스 2의 절대값의 최대를 물었습니다. 얼마 넣었을 때죠? 0 넣어보십시오. 4가 나오고 1 넣어보십시오. 마이너스 2도 넣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크게 되는 것은 K의 값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최대값 16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네.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이 식을 풀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 나열해서 여러분 손가락 개수만큼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항을 구해냅니다. 조건을 만족하도록 미지의 값을 결정해서 이와 같이 해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다루면 된다는 거요. 자, 그런데 이번 예시문항에서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새로 등장한 거예요.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빈칸 채우기입니다. 이 빈칸 채우기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에서 이렇게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칸 채우기 문항 27은요. 지수로고 함수도 알아야 되고 수열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단원에 걸쳐서 복합적인 문항으로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로운 유형으로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빈칸 채우기 추론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 첫째 항이 1이에요. 공차가 양수. 그럼 자연수 N에 대해서 y equal AN, y equal AN이라는 그래프, 이 직선과
밑이 2가 되는 노고함수 그래프가 만난 점을 PN이라고 했다. PN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과 X축이 만난 점은 AN이라고 했고요. Y축 X제곱과 만난 점은 BN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삼각형 AN, BN 그리고 P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을 거슬 때 그 삼각형 넓이를 TN이라고 하죠.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OAN, OAN 플러스 1 그 거리의 비율이 1대 4이다. 1대 4이다. 그때 TN이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다. 구하는 과정. 자, 이때 빈칸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자, 예전 형식의 수능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풀이 과정을 한번 볼까요? 풀이 과정 봤더니 AN이 AN 가져다 대입하면요. 내가 바로 구해집니다. 내가 AN이야.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2의 AN승 제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의 AN 플러스 1 제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대 4입니다. 그러면요. AN이 뭐였어요? 첫째 항이 1이 되고 공차가 양수이면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이 여기 어느 만큼 공차만큼 더 갔는데 4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2의 제곱이 4니까 2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A1이 1이었고 공차가 2이기 때문에 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은 1부터 시작하는 홀수입니다. 따라서 AN은 2n-1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공차 빈칸 들어갈 거 뭔지 알았죠? 2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P 값은 2요. BN의 좌표는요. AN 가져다 그대로 대입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2의 AN승 그리고 4의 AN승 Y 그 X제곱으로 갔으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니까는 요놈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뭐요? 요놈의 좌표 계산하면 되네. AN, BN 길이에다가 그 다음 요 길이, 요 길이. 따라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된다. 내가 얼마냐 물었어요. 자, 이제 AN 가져다 대입하면은 요 2의 AN승 밖으로 빼서 8의 AN승이라 하면 난 2분의 3이라고 해서 나 빈칸도 바로 채워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AN은 이와 같은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것은요. 선생님 이거는요. 나 이와 같이 됐기 때문에 나는 첫째 항이 A1 대입했더니 12가 되고요. 그리고 공비가 얼마인가 하면은 2의 6승이 되는 등비수열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죠.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생략합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이 빈칸에 들어갈 값은 21분의 4 오케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P가 나왔고 Q가 나오고 R이 나왔으니까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죠. 자, 새롭게 달라진 것이 새로운 유형의 빈칸 추론 형식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28학년 수능의 대수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그 예시 문항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마 감을 잡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미적분 1 또한 어떤 문항으로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